안녕하세요. 고나타파 사장입니다. 저희가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하는데요. 저도 47년을 살아오면서 뭐 엄청나게 큰 문제들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에 접하고 그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. 제가 20살에 졸업을 하고 제가 밖에서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부모님께 저는 집을 나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집을 나왔던 것 같아요. 뭐 물론 반대는 있으셨지만 저는 뭐 가출을 한 게 아니라 진짜 돈을 벌고 조금 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몇만 원을 들고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친구들이 있는 그 자취하는 곳에 옥탑방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요. 그 일을 하던 중에도 뭐 어려움들이 있었고 군 하사관에 입대를 합니다. 입대를 해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. 그 하사관 4주 6개월 만기 전역을 하고 제가 중고차 딜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돼서 모아놓은 천 몇백만 원의 돈과 제가 타고 있던 차량이 하나 있었어요. 그 차량을 판매한 금액을 합치면 한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었는데 그걸로 이제 중고차 딜러를 시작한 거죠.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 장안평에 있는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교육을 한 달 정도 받고 바로 실전에 투입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쨌든 도전을 한 거예요. 그 매매상에 있던 어떤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일을 좀 잘해 보이는 것 같아서 일을 좀 배우고 싶다고 좀 따라다니겠다고 얘기를 했죠. 그랬더니 흔쾌히 좋다고 얘기를 해서 그 뒤부터 그 형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. 뭐 일도 물론 잘 했었고 차량 매입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배울 수 있었고 그 기간이 한 3,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그 차를 매입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도 제 돈을 같이 투자를 했죠. 그런데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. 이 형도 이제 여러 가지 깔아놓은 부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제가 투자했던 돈을 잘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고 여차저차해서 결국 저는 그 2천 몇백만 원의 돈과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또 카드도 쓰고 했을 거 아니에요? 이것저것 해서 그런 빚까지 합치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빚을 졌더라고요. 그래서 총합 한 5천만 원 정도가 뭐 어디론가 사라지게 된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는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. 그래, 이것도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실수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. 누구에게 책임을 미룰 필요가 없다. 어차피 그 형에게도 뭐 받을 방법은 없었고 그래서 투잡을 뛰기 위해서 중고차를 하면서 신차 영업소에 지원을 해서 신차 영업을 또 하게 됐죠. 그러면서 하여튼 정말 힘들게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아요. 저에게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좌절할 수 있는 순간이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태생이 약간 긍정적이라 그런가 조금 그냥 뭐 저거 하긴 했지만 일단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는 해결했고 돈도 괜찮게 좀 벌어가면서 이제 좀 한 단계 퀀텀 점프가 될 만한 구간이 있었는데 그 구간에서도 갑자기 같이 하던 저희 형이 딜러를 안 한다는 선언을 합니다. 그 과정 중에서도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. 왜냐면 돈을 투자했던 형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빼가지고 싹 들어간다는 건 전 다시 또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순간이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막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 그때 제가 타고 있던 카이런이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 차량을 카드론을 받아서 제가 구매를 해서 타고 다니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차량을 판매했더니 1,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나왔고 그 중에 200만 원은 제가 이제 영업할 때 타야 될 차량을 하나 싼 거를 구매를 해서 그 차량으로 영업을 하고 나머지 1,100만 원, 중고차를 또 매입하기 시작했죠. 그때는 뭐 비싼 차량이 아니니까 막 100만 원, 200만 원짜리 비싸봐야 300만 원짜리 이런 차량들을 매입해서 조금씩 남기고 빨리빨리 회전시키면서 수입을 창출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제가 그 적은 돈으로 순수익 1,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제가 달성하게 됩니다. 그때가 기억나요. 저희 와이프한테도 집에 딱 퇴근해서 여보 나 드디어 순수익 1,000만 원을 벌었다. 이제 고생 좀 덜 해도 된다. 응?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또 몇 년간 승승장구를 합니다. 돈도 꽤 많이 벌었고 일도 잘 됐고 그러다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 선물로 아파트를 하나 계약을 합니다.
계약을 하고 일을 막 하던 중에 저희 친형이 또 어려워진 거를 알고 제가 또 돈을 좀 빌려줍니다. 근데 이제 아파트 입주는 다가온 거예요. 와, 잔금이 부족한데 진짜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있던 차도 또 판매를 해서 진짜 탁탁탁탁 긁었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하더라고요. 근데 진짜 생각지도 않게 저희 장모님께서 또 일부를 좀 도와주십니다. 아, 진짜 그 집을 그냥 다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까지 했었는데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고 그렇게 또 살게 됩니다. 저한테는 그게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. 그렇게 해서 또 많은 빚으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래서 진짜 몇 달간 거의 한 6개월 1년간은 또 진짜 엄청 열심히 또 일하면서 어떻게 꾸역꾸역 그 과정을 넘겼던 것 같아요. 그랬더니 그 순간이 또 넘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어려움을 또 겪고 나니 아파트 값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. 저는 아파트 값이 오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매를 한 게 아니고 저희 가족이 그냥 이사 다니지 않고 한 군데서 그냥 정착해서 사는 거를 좀 원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제 구매를 했던 건데 아파트 가격이 또 상승을 하네요. 뭐 그래서 이것도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또 좋은 일이 생기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런데 인간사 세옹지마라고 했던가요? 오르면 뭐합니까? 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이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수입이 좀 줄겠죠. 야, 이 수입을 줄어드니까 어떻게 충당할 방법이 없잖아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아파트 대출금을 이용해서 또 생활비도 같이 충당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. 그렇게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니까 제가 매너리즘에 빠진 걸 거예요. 제 살 깎아먹기가 된 거죠. 일이 잘 안 되면 저도 막 어떻게든 뛰려고 더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약간 제 느낌엔 약간 될 때라 되라는 식으로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고 선택이었어요. 왜냐 제가 그렇게 살질 않았었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렇게 힘들게 또 어쨌든 버텨가고 있는데 또 어떤 제안이 왔죠. 저한테 제가 이제 저희 영상에 있던 큰 대형 스크린 골프장 대표직을 이제 전 제안을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옳다구나. 이건 또 나에게는 또 다른 기회구나. 라고 생각해서 그 기회를 덥석 잡고 중고차 딜러를 그만둡니다. 또 그만두게 되면서 가족까지 다 이사 오고 오픈 준비부터 오픈까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여기다 갈아 넣죠. 그 과정 중에도 이 오픈 일정이 거의 한 1년여간 딜레이가 되면서 저는 아무 말도 딴 데 말도 하지 못하고 제가 있는 돈으로 생활비를 계속 충당하게 돼요.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마이너스겠죠. 왜냐면 한 달 그때 생활비가 저희 가족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씀씀이가 커져서 한 달 1,000만 원이 넘어가는 고정비가 들어가고 있었거든요. 그렇게 오픈을 뚜껑을 열고 하다가 처음 얘기한 또 다르게 투자자들과 의견이 안 맞아서 또 제 성격을 앞세워서 그만둬 버립니다. 수입이 또 없잖아요. 진짜 이런 어려움의 계속 연속이었어요. 그리고 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 없는 돈으로 부동산 경매, 뭐 중국도 갔다 와보고 그러다가 이렇게 어떻게 우연치 않게 또 건강식품 OEM 제조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반려동물 간식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돈은 벌었냐고요? 이 돈으로 생활비가 감당이 되지가 않죠.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.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계속 그걸로 밀어붙였던 것도 저의 또 미스죠. 그 사업을 하면서 제가 다른 직장을 구해서 또 일도 하고 그렇게 안정적인 고정적인 수입도 만들어 놓으면서 했어야 됐는데 저도 그런 것들을 간과한 거예요. 아직 그릇이 작았던 거죠. 그렇게 많은 성찰의 시간을 겪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아르바이트를 알아봐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 절 뽑아주질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갈 때는 쿠팡 물류센터밖에 없구나. 그래서 쿠팡 알바 그 물류센터도 해보고 그랬는데 또 진짜 그때가 거의 더 이상 이제 돈이 나올 구멍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아내도 너무 힘들어했고 저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거 진짜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또 그 전에 스크린 골프 할 때 그때 투자자분들이 다시 연락이 어떻게 우연히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저한테 골프장 대표뿐만이 아니라 다른 F&B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 운영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신 거예요. 다만 급여는 처음에 뭐 원하는 만큼 넉넉하게 많이 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은 주겠다 라는 제안을 주셔서 저도 잠시 고민 끝에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. 왜냐면 저도 돈이 급했잖아요. 그리고 예전에는 트러블로 인해서 오래 함께 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저도
이 한 2, 3년간의 과정 동안 스스로도 많이 성장을 했고, 그때 선택이 꼭 그분들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생각도 했어요. 제가 그릇이 크지 못해서,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설득해서 문제를 헤쳐나갔으면 좋았는데, 저도 모르게 그거를 제 성격 때문에 그냥 그런 선택을 한 거죠. 아무튼 제가 이렇게 살아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진짜 몇 번의 어려운 고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, 그때를 어떻게 우연찮게 잘 넘어온 것 같고, 지금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거든요. 빚도 가장 많고 헤쳐나가야 될 부분도 많고, 하지만 또 좋은 점은 있어요. 제가 진짜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, 그리고 또 좋은 기회로 이렇게 뭐 인원을 관리하는 총괄 이사직도 맡게 됐고, 그렇게 고정 수입도 생겼고, 이 모든 게 제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제가 아마 그 과정 중에 포기를 하거나 낙담을 하거나 했다면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이 어려움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저도 1년, 2년, 3년 지나다 보면 저도 빚을 갚고信用이 올라가고, 그러면 어서 다른 사업 자금 융통할 수 있을 거고, 사업 자금 융통하게 되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해서 매출을 또 일으키고,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도 수입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아니란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요즘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. 그런데 어떻게든 해결해 나갈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어렵겠지만, 어려움의 크기가 뭐 누구는 1,000만 원일 수 있고 1억일 수 있고 10억일 수 있고 100억일 수 있지만, 그 어려움이라는 그 단어 하나 자체는 똑같은 것 같아요. 하지만 그 어려움에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또 다른 가능성과 기회를 보고 새로운 거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 고난타파 하사장도 이 고난과 역경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힘든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그 힘듦 속에 저희는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서 이 고난과 역경을 꼭 타파해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난타파 하사장의 여정은 계속됩니다. 꼭 지켜봐 주시고, 제 앞으로의 이야기들이 계속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그냥 진솔한 저희의 이야기 계속해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